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 수행 초보를 위한 클래스룸 사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마다 구글이나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나 여러 가지 원격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원격 수업에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원격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원격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학교들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라. 아니면 구글 계정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안내를 했을 텐데요. 분명히 초대했다는데 또 링크 타고 들어오라는데 수업 코드 입력하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어머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희도 학교에서 저도 정말 이것들을 가닥을 잡는데 이 의미를 가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gmail.com이나 아니면 sonline20.sen.go.kr의 차이. 사실은 제가 서울시 교육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청 이야기 쪽을 하는데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gmail.com하고 sonline20.sen.go.kr의 차이점. 이건 바로 뭐냐? 교육청에서요, 우리 구글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뭐 원격 수업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배부한 플랫폼 지수익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계정인데요. 이 지수익 계정을 sonline20.sen.go.kr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런 계정이 마지막으로 이런 양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뭔가 학번을 부여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한 명당 이 계정 하나씩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수업에 초대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학생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구글 계정 sonline20.sen.go.kr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뭔가 막 몰아치는 이런 각종 정보에서 부모님들이 바로 적응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sonline20.sen.go.kr 이 지수익 계정으로 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좋은 점은요. 학급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아리가 누구누구다 라고 학교에서 알고 있다면 그 계정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1학년 1반, 이렇게 1학년 3반 이렇게 해서 한 그룹으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어쩔 때. 그렇죠.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어떤 이메일이냐? 우리가 sonline 20.sen.go.kr 또 다른 것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구글 계정을 가져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online20.sen.go.kr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메일로도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지메일 부모님들 쓰시는 어떤 개별적인 지메일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의 지메일을 사용을 했을 때 단점은 용량의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관리를 좀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꺼번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 주소를.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저희 초대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아이한테 이제 들어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초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gmail.com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S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쪽 계정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막상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gmail.com으로 들어가서 거기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는 이쪽 방으로 초대를 했는데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그쪽 방에 가서 기다려야지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초대는 왜 안 해주나 이렇게 기분 상해하시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학교에서 준 계정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초대받으면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면 초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이메일을 그러니까 나의 이메일을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초대하는 교사 이런 그룹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sonline20.sen.go.kr을 이메일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링크 타고 들어온다. 자, 링크 타는 건 어때요? 초대를 받기는 하는데 나한테 초대장이 아예 오는 거예요. 아예 와서 이렇게 링크만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업 코드로 들어간다. 자, 이랬을 때 클래스룸 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수업 참여하기 더하기 버튼 플러스 또는 십자가 버튼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물론 링크도 수업 코드도 어때요? 나하고 선생님이 연락이 돼서 링크를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수업 코드를 알려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때 초대의 경우는 학교에서 알 수 있는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sonline20.sen.go.kr 이 계정으로 부여했으므로 학교에선 당연히 그쪽으로 초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은 곳에 가서 기다려야 하죠. 어떤 초대냐? 나의 이메일 주소 알고 있는 그 초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방 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내가 받은 S온라인 그 계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초대를 받지 못한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어려운 거 한번 통과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원격 수업에 초대받거나 링크를 받거나 아니면 수업 코드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상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쩔 때 스트림이 뭐고 또 수업이 뭐고 사용자가 뭐고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림은 뭐냐? 선생님의 전달사항 또는 그날 수업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앞 페이지에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또 내고 싶을 때 그때 그 댓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영상이나 수업 자료 또는 과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격 수업에 참여하기 첫 번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방인데요. 교과방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스트림이 보이시죠? 이 스트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냥 딱 들어갔을 때 대문 앞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문과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내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스트림과 수업, 사용자, 성적. 물론 저는 이제 그 PC 화면을 가지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휴대폰 화면으로 한다면 약간씩 다를 거예요. 자, 수업으로 들어가서 먼저 3월 1주 오리엔테이션을 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수업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자, 6과 23의 차이. 자, 6은요, 제출함. 23은 할당 완료입니다. 여기에서 제출함이라는 건 뭐냐? 이미 과제를 제출한 사람. 할당 완료는 무엇이냐? 내가 수업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 그래서 현재 이 반의 학생 수는 어떨까요? 그렇죠. 6명과 23명 합하면 29명이 되겠죠. 과제를 제출한 학생은 6명,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23명.
자료가 남아 있어서 수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 확인을 가능하고요. 선생님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수업 탭은요, 여러분이 자주 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우 다음 해야지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그 과제를 했을 때 일점 부여하겠다는 의미이고 과제 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먼저 하고 나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면요, 선생님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의 네모칸은요, 이미 제출한 학생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출한 학생 6명, 그 다음에 할당을 받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 23명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몇 명인가요? 맞아요, 6명이요. 이 6명이 바로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클릭하면 제출한 학생들이 자, 무엇을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점수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점수.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쪽에 돌려주기가 보이죠? 이건 뭐냐? 내가 채점한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정답은 몇 점이다 라고 해서 채점 결과를 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과제에서요. 왼쪽은 할당된 학생들, 아직 과제는 제출하지 않은 학생. 자, 이 반은 어떤가요? 그렇죠. 제출은 0명이에요. 그리고 할당 완료 23명, 제출 완료, 채점 완료 6명.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제출은 했지만 제가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 점수를 그렇죠. 부여했다. 그래서 채점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채점 완료는 6명이지만 할당 완료는 23명. 자, 여기에서 전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전체 학생들이 과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성적란도 보입니다. 성적. 여기에서 학생들의 쭉 명단이 나오고요. 오리엔테이션의 며칠까지 보라고 했었는데 몇 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채점을 하고 이렇게 원격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구나 라고 선생님의 화면을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점수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원격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상황은 그렇죠. 부모님들이 설명을 들었지만 잘 모르실 때,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잘 몰라서 헤맬 때, 이럴 때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